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의 진마라 통통통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지역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몸도 마음도 풍요로웠으면 하는데 가을 붉게 문든 단풍을 눈에 채 담기도 전에 한파주의보 소식에 깜짝 놀라네요. 가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은 가을 어느 날입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 진마라 통통통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DJ 진마라 통통통 김미숙입니다. 초대 손님 정균식 기자님을 모시고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시보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11월 10일자 정말 뜨거운 핫 이슈 15 소식이네요. 일면을 장식하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라는 문구로 시작되는데요. 며칠 전 한파주의보 문자에 다들 한껏 움츠려들었던 우리네 옷깃에 훈훈한 훈풍의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어 봅니다. 오늘의 사랑방 손님으로는 창원 15 정균식 기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균식 기자님 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창원 15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균식입니다. 오늘 진해마을 라디오에 이렇게 게스트로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기자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소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요. 창원 15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정보,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픈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민 기자와 함께 또 방송까지 하게 되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시민 기자가 보는 창원 15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무척 궁금하고요. 그리고 창원 15 시민 기자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건지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또 나에게 창원 15란 참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기자님께서 생각하는 나에게 창원 15란 어떤 걸까요? 창원 15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신데요. 저에게 창원 15는 한마디로 러브레터라고. 러브레터요? 예, 연애 편지죠. 사랑 편지. 너무 달달하신 편이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창원 15는 저에게 기다려주고 네. 또 보고 있어도 생각나는 어떤 연인 같은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매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동반자. 예, 그 춤으로 저는 저에게 창원 15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항상 설레게 하는 창원 15네요. 네. 그럼 창원 15 기자가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 주위에는 보면은 정말 숨은 곳에서 네네. 묵묵히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이나 또 아름다운 이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숨은 곳에서 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정말 일을 하시는 거 있는데 이런 소식 저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좀 많이 우리가 알려져 가지고 주위에서 좀 많이 이런 미담들이 좀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제가 그분한테 직접 다가가야 되겠죠. 가서 그분의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또 일을 하게 됐는지 또 왜 하는지 이런 상세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그 정말 숨은 상세한 레파토리를 제가 글로써 창원 15에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숨은 이웃들의 미담을 속속 캐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시군요.
아, 그러면은 이 창원 15 참여 방법이 있을까요? 예, 15 시민 기자는 네네. 이게 2년에 한 번씩 창원 15 시민 기자가 위촉 기간이 2년이거든요. 네네. 그 2년에 한 번씩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응모 공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짤막하게 기사를 써서 응모를 하면은 당선이 되면은 2년 동안 어, 위촉받아서 어, 위촉장을 받고 2년 네네. 동안 시민 기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2년 동안 하다가 내가 계속 하고 싶어 하면 또 다시 재응모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임이 가능합니까? 연임 계속 가능합니다. 아, 임기에 그렇군요. 제한이 없습니다. 어, 평생 하셔도 됩니다. 아, 예.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창원 15 1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원 15 1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돼 있고요. 우선 창원 15 1면 지역 주민의 수건이었던 창원 배후도시 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고요. 지난 2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 특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 특례시장은 도시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미래 50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비하는 각종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 최종 결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건 사업인 만큼 주거, 업무, 상업, 문화가 어우러져 살고 싶은 미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어 봅니다. 이쯤에서 정균식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창원 15 소개를 좀 보고 싶은데 창원 15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창원 15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부터 네.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핫 이슈. 네. 창원 배후도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안 발표라고 제 2면에 있는데요. 네네. 창원시가 지난 2일 배후도시 지구 단위 계획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계획하게 된 배경에는 네. 우리 창원시는 계획도시지 않습니까? 네네. 50년 전인 70년대의 도시 구상. 그때는 바야흐로 그때는 공업 도시의 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우리의 주거나 어떤 문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집중하기보다는 성장, 공업 공업 성장을 발전을 위한 네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건축 기술이 상당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50년 전 도시 구상에 기반한 지구 단위 계획이 네. 현재 와서는 현재의 건축 기술의 발전과 1, 2인 가구 수가 많이 증가했고 네네. 주거의 인식 전환 등 시대름을 반영하지 어, 못하는 도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음, 도시 성장을 저해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계획은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네. 일단 네 가지 주거 지역과 단독 주택지, 준주거지, 상업 지역 이 네 가지 지역이 있는데요. 음, 의창 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 네. 19개 지구에는 주거가 13개지, 상업 5개지, 중공업 1개지 대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주거 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했고요. 네. 그리고 단독 주택지는 하필 확대했고 용적률은 최대 120%까지 상향하고 네네. 층수도 2층에서 3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준주거지에서는 오피스텔 허용 용적률을 360에서 500%까지 완화를 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의 높이 제한을 없애고 초고층 복합 공간 조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 지구 단위 재정비 계획은 주민공단과 관련기관 부서 협의, 네네. 교통 영향 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는 12월 말에 최종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 아까 위에 말씀을 해주셔서 공업 발전을 그 70년대에는 그 주거 반영보다는 공업 발전에 이제 줄을 두었다고 해서 이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들으니까 귀에 좀 잘 들어오네요. 말씀하신 내용이. 근데 궁금한 걸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예.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 상향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로 상향되는 거는 네. 이제 보통
일종 전용 주거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면은 용적률 우리 그 아파트의 네네네. 용적률이 늘어납니다. 아, 그래서 기존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종상향 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5층인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30층이나 40층 그 이상으로 종상향 할 수 있다는. 아, 예.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은 건축의 어떤 용적률이라는 게 제한이 상당히 많이 폭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또 아파트가 더 기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초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핫이슈 내용으로는 또 없을까요? 핫 이슈 내용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이게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이 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 이제 도시 공간이라는 그 정의 네,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서 네네. 불필요한 구제를 이제 완전히 혁파하고 창원시 미래 50년에 네네. 이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도시 공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됐다.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창원 특례시 미래 50년 견인할 먹거리 사업 국비 확보 총력을 간다라고 했는데 예. 요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네. 창원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와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장 면담을 했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창원시를 꾸려 나가려면은 이게 국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창원시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다 보면은 이게 창원시비보다 또 국비가 많이 들어가야만이 대형 국책 사업을 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예. 되겠네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창원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네.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어, 이 창원의 스마트 공장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지만은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아직 대부분 낮은 구축 단계고요. 네. 그래서 고도화가 시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원센터 구축은 실질적인 스마트 공장 육성을 촉진해서 대한민국 제조업 미래 50년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군 겸용 수소 기반 동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또 사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 바이오 첨단기기 연구 제조센터 구축. 창원은 지금 의료 바이오 첨단기기의 또 대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의료 바이오 첨단기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또 국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총력을 좀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첨단 복합빔이라는 거는 미래 첨단 우리가 이게 미래로 갈수록 첨단 소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미래 첨단 소재 개발을 위해서 반도체, 의학 등 가속기 활용. 이 가속기라는 것은 되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소재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계인데요. 네. 가속기를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하여 소재 부품 중소기업의 산업용 복합빔 수요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총력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의 강소 특구 기업 입주 공간 개발 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네.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또 견인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유입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일자리가 일단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유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자꾸 이게 지금 또 창원시를 빠져나가서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충분한 어떤 일자리 네. 그리고 문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꾸 이제 창원시를 빠져나가는 지금 그런 현상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청년들의 계속해서 정규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미래 50년 견인할 먹거리 산업들이
빨리 조성이 돼야 될 것 조성이 같습니다. 돼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정 소식은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수건 사업 창원 의과대학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예, 저도 반드시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토론 참석자 창원 의대 신설, 기치, 내건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의 염원을 표출했습니다. 창원 특례시 경남도 정부의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충 계획 발표에 비수도권인 100만 이상 도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창원으로서 100명 이상의 규모의 의대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희가 그 의과대학이 100만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 대학 생활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도 의과대학이 설립위해서 병원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이용할 수 있는데 편리해졌으면 좋겠다. 의과대학이 설리면 편리해질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렇게 느껴지니 예, 되셨으면 좋겠네요. 전국에서 100만 이상 인구의 대도시에 네. 의과대학 없는 곳은 그게 창원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고요. 의과대학 신설은 정말 꼭 관철돼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경남도에 의료 시설 공백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자는 많은데 네. 정말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하게 이제 많이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수도권 쪽으로 많이 원정 진료를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충분한 의료 우리 복지가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는다면은 네, 네. 또 이렇게 인구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의료 복지 시설이 갖춰져야만이 창원시에서도 계속해서 인구가 또 유지될 수 있는 그 하나의 네. 어떤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의과대학 신설돼야 합니다. 네. 시의회 소식 좀 전해 부탁드릴까요? 예. 창원시 시의회는 시의회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 보고회로 지금 분주한데요. 네. 그 중에 우리 청년정책연구회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지금 시의회란을 보니까 예. 연구 용역 보고회로 분주하다고 하면서 지금 나온 게 청년 정책 연구회, 도시발전 연구회, 마을 공동체 활동 연구회, 기후 위기 그린 뉴딜 정책 연구회 이렇게 4가지 정도 연구회가 있네요. 그 중에서 청년 정책 연구회를 보다 보니까 예. 옆에 계신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 청년 연구회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네요. 어, 언제 갔지요? 이 날짜를 보니까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1시 30분에 하시고 오셨습니다. 예. 예, 청년 정책 연구회 발표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창원시 인구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방향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때 그날 오전에 제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네. 청년정책 연합 포럼이라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오전 그 토론회를 끝나고 오후에 청년정책연구회의 연구 결과 발표에 네. 또 참석할 수 있는 아주 또 멋진 기회를 제가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 보고를 직접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 연구 결과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연구 용역 결과 창원시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양립 제도가 적극 활용하자는 그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워라벨 네. 일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말처럼 쉽지 않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죠? 일을 하다 보면은 보통 늦게 끝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가정이 또 소홀하게 되고 네. 가정이 충실하다 보면 일에 소홀하게 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창원시에서 좀 많은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결혼 출산 가치관 변화가 심화됐다. 네. 갈수록 이게
우리가 요즘 최근에 갈수록 현대사회로 올수록 이게 젊은 층, 이게 결혼 정력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결혼을 네. 꼭 해야 되나? 또 요즘은 예전에는 솔직히 예, 이게 예. 약간 의무화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죠. 결혼을 했었는데 현재는 진짜 선택의 하는 일부니까 결혼이. 예. 그리고 결혼 후에도 꼭 출산을 꼭 해야 되나? 그냥 네네. 요즘도 욜로족들 이렇게 결혼 부부끼리만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네네. 잘 살자. 뭐 그런 네네. 또 주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지금 심한데요. 이런 그런 가치관들이 앞으로 이게 우리 결혼 좀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네. 우리가 많이 창원시에서 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저희 농담으로 결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예. 결혼은 미친 짓이야. 아이고 디제이님도 직접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음. 장려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결혼 잘했다 생각하시는 거죠? 결혼도 결혼이지만 예. 제가 가장 잘한 거는 아이를 출산해서 아, 내가 엄마라는 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아, 전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 그 엄마로서 갖는 기쁨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꼭 출산해서 그리고 한 명 말고 아주 많이 출산하는 게 좋다라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다 출산하면은 애국자 아닙니까? 그보다 그 더 큰 애국이 애국자죠.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그죠? 선생님 기자님도 애국하시고 계시죠? 예, 저는 아들 2명 있습니다. 아, 예. 예. 아들만 둘 예, 있으십니까? 딸은 한번 아 어떻게? 지금 이제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쪽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문화예술은 몸도 마음도 살찌우는 창원의 가을 이런 프레임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한번 정보 좀 같이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1년 중에 가을 하면은 식욕도 많이 땡기고 네. 그다음 또 책도 많이 읽고 싶은 계절 되고 이게 독서의 계절, 가을, 네네. 낭만의 계절, 가을. 예, 예. 이 책 읽는 계절, 풍요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이제 깊어졌죠. 절정이죠. 11월이니까 그죠. 이제 곧 겨울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살찌보자는 취지에서 네.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창원 북페스타, 창원 북페스타가 열리는데요. 네. 북페스타 말 그대로 그냥 책 축제죠. 네. 25개 기관이 참여해서 30개 부스에서 가족 체험 행사, 동화 구연, 만들기 등 아주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이 동화 구연이라든지 만들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흔치는 않을 텐데 창원 북페스타 꼭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디제이님도 독서 좋아하시니까 이 북페스타 꼭 참여하셔가지고 뭐 또 좋은 책 한번 이제 많이 찾아서 한번 이런 또 체험도 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솔직히 저는 여기 저희 오늘 기술팀에 김미화 국장님, 사무국장님이 있으신데 책을 구현해 주시는 읽어주시거든요. 예. 저는 그 김미화 국장님이 읽어주는 책을 읽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 네. 다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창원 세계 아동 문학 축전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작가와의 만남. 이게 우리 독일과 덴마크의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해서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 어린이 포럼을 개최합니다. 예. 굉장히 크게 하네요. 예. 국제적으로. 작가와 그리고 어린이들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고요. 네. 또 그리고 숨은 과학 찾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슈빨맨의 토크 콘서트가 또 콘서트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18일에는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창원 음식 문화 축제가 있는데요. 이 축제는 요리사 체험도 할 수 있고 김치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 등 여러 가지 요리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들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 이거 책도 읽을 수 있고 작가님도 만날 수도 있고 요리도 체험해보고 사실 요즘 김장 그 1인 가구들이 많고 또 김치 잘 안 먹어서 집에서 담는 일을 경험해보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런 체험 행사가 있다니까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럼 역시 기자님이랑 읽다 보니까 정보 전달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다음에도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 달려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창원 시보를 보다 보니까 구청 소식 중에 여자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란 문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해구 여자동 소속 강지웅 주무관은 청사 주차장에 60대 주민 A씨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직원들도 A씨의 손발을 주무르는 등 의식 회복을 도와 무사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잘 지켰나 봐요. 다행입니다. 네. 민방위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익혀둔 덕분에 즉시 응급처치에서 나설 수 있었다라고 공무원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 당연한 소임. 이게 쉽지 않은데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신 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혹시 정균식 기자님도 심폐소생술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과거에 한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직접 해봤는데요. 네네. 예, 이게 또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몇 번 실수도 하고 좀 뭐 그렇게 어렵게 뭐 해본 심폐소생술을 직접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 그리고 네네. 깊이, 이게 압박 깊이겠죠. 음. 속도는 분당 한 100회 정도의 속도로 네. 시작해 주시고 횟수는 30회, 30회 이렇게 압박하고 그리고 깊이는 압박할 때 깊이는 한 4에서 5cm 정도 깊이로 네. 30회를 압박하는데요. 부위는 우리 명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를 눌러주시면 여기를 이제 지압해 주시면 압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질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사람의 생명을 네네. 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죠. 역시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들으시고 또 설명까지 자세히 해주셔서 이제 심폐소생술 하면 조금 모르시는 분보다는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다급한 상황에 대하면 행동으로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서 교육을 통해 진짜 실시 한번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기자와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시민 기자와 함께라는 12면에는 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해요. 시민 기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생생한 지역 소식, 시민 기자 역량 강화 워크숍. 또 보다 보니까 기자님이 손을 번쩍 들고 계시네요. 이게 사진 촬영에 대한 기술을 배우며 국화축제장 로봇랜드 정보를 공유했다고 하시는데 경남 신문사도 견학하셨고 마산 국화축제 현장 탐방을 하셨고 경남 마산 로봇랜드도 탐방하셨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좀 다녀오신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세 곳 다 정말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곳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랜드 탐방기를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네네. 우리가 로봇랜드 뭐 다들 체험해 보시겠지만은 뭐 놀이기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네. 있고 그리고 그 로봇랜드 놀이 시설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로봇 관련 산업 시설과 커뮤니티 센터가 또 있거든요. 네. 그 연구소도 있습니다. 로봇 연구소. 네. 근데 그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로봇 관련 산업 시설 파트에 가면은 그 말하는 로봇 리쿠라고 있습니다. 아, 예. 네. 크기도 한 요만한데요. 의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앉아가 네.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로봇이 마치 보고 있으면은 또 인간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로봇 같이 보이더라고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은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그게 바로바로 또 대답을 하더라고. 아주 또 정말 대답하는 내용도 정말
창의적이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류크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그 백과사전처럼 아우, 쏙쏙쏙 들어오는 대답을 똑똑한 대답을 또 아주 하나 보네요. 똑똑한 로봇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자단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을 상상하며 로봇랜드를 나섰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아직 로봇과 대화를 못 해봤어요. 근데 로봇과 어느 정도 감정이 교감될까 사실은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습니까? 네, 예, 봤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터미네이터가 총을 맞기 전에는 로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완전 사람 같죠, 그죠? 그만큼 그 터미네이터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인지 능력이 있는 그런 로봇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우리도 곧 그런 로봇을 인간과 정말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은 로봇을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좀 걱정되네요. 저보다 똑똑한 로봇들이 많아지면 나는 뭐하지? 일 시켜놓고 뭐 놀러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감정 노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정말 EQ? 로봇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리쿠랍니다. 리쿠. 네네. 한번 가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고 오셨다고 돼 있는데,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 저는 가장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 풍경 사진과 인물 사진 찍을 때 기법이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신문에 글과 사진이 올라가면은 이게 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또 정말 그 많은 긴 글보다 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이란 게 신문에서 차지하는 게 정말 큰 요소이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도 정말 기술이 필요하고 이번에 경남신문발을 우리가 기획했을 때 사진 기술의 사진의 중요성과 그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 후에는 저희도 사진 찍는 기술이 조금 한 단계 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면요. 사진 촬영하는 기술 중에서 기대되네요. 예.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프레임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에 다 담으려고 하지 그렇죠. 마. 욕심내지 말아라. 사진 찍을 때 그냥 우리 앞에 보이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에 다 담아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욕심내시면은 안 되시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 인물의 그 피사체를 중점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네. 어떻게 그 피사체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방법 하나입니다. 최대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대담해져야 되죠. 대담하게 예. 담아라. 가까이 갈수록 필요한 것이 크게 보이고 잘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때 양해를 구하고 주인공한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라.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저 사실은 이따가 갈 때 저희 사진 좀 한번 촬영해 주세요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까이 담으면 얼굴이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정보? 예, 서서만 찍지 말라. 우리가 보면 음. 서서만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네. 서서만 찍으면은 그 정확한 피사체하고의 높이가 높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도 찍고 엎드려서도 찍고 누워서도 찍고 다양한 앵글, 포즈를 다양한 앵글로 네. 변화를 시도하자. 이게 더 중요하고요. 저희는 사실 배경을 위주로 많이 찍거든요. 예, 전경을 위주로 찍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신문에 들어가는 사진은 이제 배경 물론 어떤 풍경 사진도 있겠지만은 주로 우리가 보도하는 사진들은 네네. 이게 피사체, 이게 인물에 대한 게 내용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 보도상의 사건 위주의 사진을 찍을 때는 배경보다는 피사체 중심으로 피사체를 최대한 크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찍는다. 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피사체 초점은 맞았는가? 네.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초점을 잘 네네네. 맞추고 노출은 맞추는가. 빛의 양 노출도 어, 중요하겠죠. 이게 전문적이라 좀 힘들 거는 음. 같네요. 그리고 뭐 순광, 역광, 반역광, 이 네네네. 빛을 등지고 찍을 것이냐, 뭐 마주하고 찍을 것이냐 이런 게 빛의 방향. 또 얼굴의 방향은 어디를 보는 게 좋은가? 우리 얼굴 보면은 또 얼짱각도 있지 네, 않습니까? 어디를 봐야 얼짱각도. 되나요? 네, 얼짱각도가 가장 좋은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왼쪽이 좀 얼짱각도입니다. 아, 오른쪽에 비해서. 예. 네. 그래서 그 얼굴의 방향도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얼굴의 방향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사체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크게 찍어라. 예, 그거 하나만 아시면은 아마 사진 찍는데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예. 오늘 사진 촬영 기법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가서 오른쪽이 예쁜지 왼쪽이 열장각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찍어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그 독자마당 13면을 보게 되는데요. 독자마당란을 보니 그리운 울엄니라는 독자님의 글이 있어요. 저희도 공개 방송 얼마 전에 했는데 맘대로 사는 맘, 엄마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시 가을이라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월에 어머니와 이별을 하시고 어머니의 빈자리와 그리움을 표현한 글입니다. 엄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더 크게 가슴에 와닿는다. 내 가슴 속에 꽉 차 있으면서도 제일 마지막 순번이었던 엄니. 언제든 연락하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엄니가 안 계시니 그냥 전화기만 만지작거린다. 이거 너무 공감이 되네요. 건강하실 때 자주 연락 못 드렸던 내가 밉다. 생전에 화분에 정성스럽게 키운 국화를 주셨다. 몇 년 지나니 많이 번져 작년부터 지주대를 꽂아 몇 단의 줄을 쳤다고 하네요. 올가을에도 샛노란 국화가 탐스럽게 필 것이다. 가을에는 노란 국화를 보며 엄니를 생각한다. 노란 국화를 보니 어머니가 많이 그리우신 모양입니다. 이 가을에 국화꽃이 그리움으로 노랗게 물들어 가겠네요. 또 옆에 독자마당에 단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단감이란 시는 기자님께서 한번 낭독할 기회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낭독 제가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목소리이신데 괜히 제가 이 시를 또 망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더 감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네.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산구 대정로의 최경선님께서 보내주신 담감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담감. 사랑 깊은 마음 전하고 싶어 정성 다해 달려온 길. 눈물과 한숨 엮어서 조금씩 익어갔다. 감사 마음 담아 먼 길 마다 않고 쉼없이 오고 가며 나눈 정. 너트루섬 하랍이 주름진 이마 위로 가을 햇살 깊숙이 때깔 좋은 단감이 속 깊은 할멈 같다. 달고 단 단감이구나. 어쩜 이렇게 글도 잘 쓰시는데 또 목소리까지 감미로우신지요. 단감 많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가을 이맘때면 항상 단감을 땄습니다. 밭에 가서 감을 따고 또 이 껍질 벗겨가지고 곶감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항상 또 그 감에 대한 또 추억이 아주 많죠. 딸 때 항상 감 하나는 남겨둡니다. 까치밥으로 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집에 감나무가 3그루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게 단감이 아니고 일반이어서 저는 지금 이 단감보다 우리 전에 어렸을 때 우린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금에 이렇게 담았다가 예.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단감 정겹습니다. 네,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글로 보니 좀 더 달달했던 것 같습니다. 정규식 기자님 진해 마을 라디오에 참여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창원 시보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 소식을 글로서만 이렇게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네네. 통해서 말로서 또 화면으로서
이렇게 전달하니까 또 글로서 담지 못한 그런 또 어떤 특별한 어떤 네. 어떤 묘미, 매력 그런 매력이 음. 있는 것 같아서 네. 또 새로운 정말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고 네. 정말 가슴 벅차고 오늘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 그 창원 15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한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예, 시위라든지 이걸 어떻게 읽을까 솔직히 사실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기자님과 오늘 읽다 보니까 너무 이게 내가 읽었을 때 이 내용 파악을 잘 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내용 속속이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정보가 쏙쏙 들어오고 좋네요. 그리고 정보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독자글까지 보다 보니까 저희 사실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함께 참여해주신 정규식 기자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한 이야기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원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또 친숙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창원 15를 또 많이 애독해 주시고요. 창원 15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현관 입구에 가면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창원 15 많이 보시면은 창원 소식 상세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진해 마을 라디오, 우리 진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 진해 역사에 있는 진해 마을 라디오 많이 또 구독하고 애청해 주시면은 정말 진해 소식, 진해의 역사, 우리 이웃들의 훈훈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진해 마을 라디오도 많이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16년의 역사 관광란에 기재된 억새가 손짓하는 가을의 시로봉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춥다고 움츠러들기엔 만추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답다며 억새가 한들한들 손짓하고 시로봉이란 이름은 떡시루를 닮은 바위 모양 때문이라고 하네요. 고생 끝에 찾아온 달콤한 보상이라며 그래 이 풍경을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지 라는 문구가 나도 모르게 등산화를 꺼내 신고 함께 올라가고 싶어졌습니다. 시로 닮은 바위 모양 때문에 시로봉으로 불려졌고 진해구 어디서든 잘 보이는 이정표와 같은 봉우리라고 하네요. 진해 마을 라디오도 진해 소식을 전하는 이정표 같은 라디오 방송이 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마다 통통통이라는 진해 마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 이웃의 이야기, 우리 마을의 이야기, 혹은 나의 이야기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주민이 즐거운 주민의 방송 지금까지 진해 마을 라디오 진바라 통통통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지만 진해 마을 라디오는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술에 김미화 PD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